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앞 시간에 강의가 52분이나 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계속 더 하면 여러분들도 지치고 해서 앞 시간에 다 못 마치고 이번 시간까지 지금 끌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칠판에 판서된 내용들 있죠. 이 판서된 내용들은 앞 시간에 썼던 그 판서 그 내용 그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칠판에 적어 놓은 이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을 보고 쫙 다 이해를 했다. 그 말은 앞 시간에 충분히 다 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그대로 진행해 나가시면 되고, 이 내용을 보니까 생판 처음이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앞 시간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앞 시간 강의는 여기 클릭해 보세요. 그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셔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것이 제일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임계점 있죠. 임계점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 보았잖아요. 그 결과 총 6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졌잖아요. 무엇이 임계점이 무엇인가 앞 시간에 다 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선형 연립 미분 방정식을 다룰 적에 우리가 관심이 갖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임계점은 반드시 위상평면, 즉 Y1, Y2 평면상에서 원점만을 임계점으로 갖는 그러한 식을 취급하고 싶다라는 것이 가정되어 있거든요. 물론 임계점, 즉 Y1' 분의 Y2' 이코르 0분의 0꼴이 되는 것은 수식을 만들다 보면 얼마든지 원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임계점이 되어지게끔 수식을 만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 취급한다? 이러한 형태의 선형 연립 미분 방정식의 위상평면상에서의 그래프에 대해서 취급을 하겠다 그 말이야. 여기서 당연히 A, B, C, D는 상수인 줄 잘 알지요. 그래요. 그러면은 임계점을 이렇게 6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앞 시간에 일일이 모든 임계점에 대하여 실례적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 6개의 임계점을 좀 더 일반적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더 쉽게 일반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제일 중요했던 공식이 무엇이었냐면 이 고유치 방정식이었거든요.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람다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이코르 제로. 이것이 고유치 방정식이었죠. 이 고유치 방정식에서 해는 몇 개가 나옵니까? 람다 1, 람다 2 두 개가 나오지요. 왜? 2차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개의 해가 나오기 때문에 Y1은 이런 형태로 되어지고 Y2는 이런 형태로 되어지고 그런 것들은 앞전 시간들에서 다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6개의 임계점 유형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과 함께 다른 관점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그러한 것을 연습을 해 보겠다 그 말이에요. 먼저 이 식 있죠. 이 식을 A 플러스 D를 P로 놓고 AD 마이너스 BC를 Q로 놓았다고 했을 때에 이 식은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P 람다 플러스 Q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P라는 것은 뭐예요? A 플러스 D이기 때문에 A 플러스 D는 결국은 두 근의 합이 되어졌죠. A 플러스 D가 왜 두 근의 합이 되어진가 라는 것은 앞 시간에 했고, 그런데 A 플러스 D는 이 행렬로 보니까 A 플러스 T에서 결국은 이 행렬 라지 A의 트레이스 값이 되어지더라. 그리고 이 행렬에서 AD-BC는 라지 A라는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이 되어지더라. 앞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임계점 유형들을 PQ 평면상에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요. 그 그래프는 당연히 Y1, Y2로 이루어지는 위상평면상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 말이죠. 즉 PQ가 요점 일적에는
위상평면 Y1, Y2 사이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질까? 그래요.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이 임계점들을 구분하게 될 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지요. 하나가 판별식, 또 하나가 행렬 A의 트레이스 값, 또 하나가 행렬 A의 디터미넌트 값,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했는데, 이 판별식 같은 경우는 플러스인 경우, 제로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세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판별식 P제곱 마이너스 4Q, 즉 P제곱 마이너스 4Q,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는 디제너레이트 노드 같은 경우는 P와 Q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식을 Q로 정리를 하면은 Q는 4분의 1 P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디제너레이트 노드 같은 경우를 PQ 상에서 우리가 그 자취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Q는 4분의 1 P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죠. 포물선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포물선 자체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PQ 평면상에서 디제너레이트 노드가 만족해야 될 자취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것 같은 경우는 디제너레이트 노드, 즉 태화 노드요. 그러면은 이제 판별식 D값이 플러스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는가 한번 봐봅시다. 판별식 D가 플러스이다, 이 말은 어떻게 된 경우냐면은 P제곱 마이너스 4Q, 이것이 0보다 더 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P제곱 마이너스 4Q 얘가 0보다 더 큰 경우는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Q는 4분의 P제곱보다 더 작다, 그렇게 나오죠.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를 다루다 보니까 Q와 P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Q는 4분의 P제곱보다 더 작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그래프 영역 표시한 거 많이 배웠죠? 자, Q가 4분의 P제곱보다 더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이 포물선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이 있죠. 즉 이렇게 포물선이 있다면은 이쪽 영역을 포물선 안쪽이라고 하고 이쪽 영역을 포물선 바깥 영역이라고 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큰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은 이 포물선의 바깥 영역을 의미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판별식이 0보다 더 적은 경우를 한번 봐봅시다. 판별식이 더 0보다 적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어지냐면은 여기에서 이제는 Q가 4분의 P제곱보다 더 큰 경우가 되어지겠죠. Q가 4분의 P제곱보다 더 큰 경우이기 때문에 이 포물선 안쪽 있죠. 이 포물선 안쪽이 판별식 T가 0보다 더 적은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판별식 T가 0보다 더 적은 영역을 제가 B급을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판별식 T가 0보다 더 적은 영역이고, 그 위에 바깥 영역이 있죠. 바깥 영역 같은 경우는 판별식 D가 0보다 더 큰 영역이 되어지죠. 판별식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판별식 D가 제로가 된 때에는 Q가 4분의 1 P제곱이 되어져 가지고 바로 이 포물선 자체가 태화 노드, 즉 디제너레이트 노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더 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포물선의 바깥 영역이 있죠. 이쪽 영역이 바로 판별식 D가 0보다 더 큰 경우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더 작은 경우는 이 Q값이 4분의 P제곱보다 더 크다고 했어. 다시 한번 제가 여기에다 적을게요. 판별식 D가 0보다 더 작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라고? Q가 4분의 P제곱보다 더 큰 영역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Q가 4분의 P제곱보다 더 큰 영역은 이 포물선에서 이 포물선 안쪽에 있는 영역이 바로 판별식 D가 0보다 더 적은 영역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조금 더 편합니다. 이 판별식에 의해서 PQ 평면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봤지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디제너레이트 노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디제너레이트 노드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 제로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이 포물선 자체가 디제너레이트 노드, 즉 태화 노드라고 했죠. 아까 했지요.
이번에는 센터에 대해서 그럼 한번 알아봅시다. 센터라는 것은 판별식은 음수라고 해서 판별식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 판별식이 음수여야 되고 트레이스 A가 0 돼야 되고 디터미넌트 A가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은 자, 판별식 A가 0보다 더 적다 했기 때문에 이 포물선 안쪽이죠. 이 포물선 안쪽이면서 그 다음에 트레이스 A가 0이라고 했어. 그러면 트레이스 A가 0이라면 이 P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바로 P값이 제로인 것이 Q축이잖아요. 근데 Q축 중에서도 판별식 D가 0보다 적다 했기 때문에 바로 0보다 큰 이쪽만 해당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또 한편으로 디터미넌트 A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플러스라고 했죠.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디터미넌트 A, 즉 Q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큰 이 윈영역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을 만족하는 그 자취가 바로 센터가 나타내는 그 자취인데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바로 이쪽 부분이 바로 이게 무엇이 된다? 센터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스파이럴 포인트라고 한번 봐봅시다. 즉 인계점의 유형이 나선점일 때는 PQ 평면상에서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이 영역 같은 경우는 판별식은 음수이고 트레이스 A는 제로가 아니어야 되고 디터미넌트 A는 플러스여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나타내고 있냐면은 보십시오. 판별식이 음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 포물선 안쪽 영역이 되어지죠. 이 포물선 안쪽 중에서도 트레이스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어요. 트레이스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바로 이 포물선 안쪽 중에서 트레이스 A가 0이 되어지는 이 Q축은 빼내야 되겠죠. Q축은 빼내고 그러면 남는 것은 이쪽하고 이쪽만 남겠네. 그런데 디터미넌트 A는 또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 디터미넌트 A는 0보다 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역이 바로 스파이럴 포인트가 되어지겠죠. 어떤 영역이냐면은 이렇게 또 이쪽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있죠. 즉 이 영역하고 이 두 영역이 어떤 영역이다? 스파이럴 포인트, 즉 나선점 영역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자 Q는 이코로 4분의 1 P의 제곱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나선점은 어떤 부분이 나선점입니까? 바로 이쪽 부분들이죠. 이쪽. 자, 이쪽하고 또 이 두 영역이죠. 지금 점선은 뭐예요? 여기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실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포물선 같은 경우는 바로 태화 노드에 해당하는 그 자취죠. 그리고 이 Q축 같은 경우는 센터에 해당되는 그 자취이기 때문에 나선점, 즉 스파이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디에가 해당되어지냐면은 포물선 자체는 제거하고 또 Q축 자체는 제거하면서도 0보다 큰 영역, 무엇이? Q가. 그렇기 때문에 요 뒤꿈치 요 영역이 바로 스파이럴 포인트가 되어지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아시겠죠? 스파이럴 포인트. 그러면 센터는 무엇이 센터가 되어질까? 아까 여기서 센터 이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디제너레이트 노드 같은 경우는 무엇이 디제너레이트 노드라고 했습니까? 이 포물선 자체가 디제너레이트 노드야. 그러면은 새들 포인트는 어디가 되어지겠습니까? 새들 포인트 한번 보세요. 새들 포인트는 판별식은 양수라고 해서 판별식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포물선 바깥 영역이 되어지겠네. 판별식은 양수인데 근데 디터미넌트 A가 무엇이에요? 음수죠. 즉
Q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들 포인트는 어디를 포함하고 있냐면은 바로 여기를 포함하고 있지요. 즉, 이 Q 값이 제로인 이것은 포함하지 않고 이 밑에 영역들,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새들 포인트가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언스테이블 노드 한번 봐볼까요? 언스테이블 노드는 판별식은 0보다 크죠. 판별식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포물선 바깥 영역이야. 그 다음에 트레이스 A가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또 이쪽이 되어지죠. 즉 포물선 바깥 중에서도 이쪽을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다가 디터미넌트 A가 또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쪽 중에서도 디터미넌트 A, 즉 Q 값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쪽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언스테이블 노드 같은 경우는 어디가 되어지냐면은 이쪽 영역이 되어지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 영역들 있죠. 이쪽 영역 계속 이렇게 나간 이쪽이 바로 무엇이다고? 언스테이블 노드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것도 제가 이렇게 해 놓을게요. 언스테이블 노드는 여기서 이래갖고 이렇게 된 이쪽이야. 언스테이블 노드가. 이것을 조금 더 진하게 표시를 해 볼까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테이블 어트랙티브 노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겠습니까? 판별식이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포물선 바깥 영역이네. 이 포물선 바깥이고 또 트레이스 A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P 값이 0보다 더 적은 이쪽이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얘와 얘의 두 조건을 본다면은 얘와 얘를 만족하는 두 조건은 바로 이쪽 영역을 가리키죠. 이 포물선 바깥 영역과 함께 P가 0보다 적은 이쪽 영역. 그런데 디터미넌트 A는 0보다 커야 된다 했잖아요. 커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쪽 영역 중에서 디터미넌트 A 값이 0보다 큰 영역은 바로 이쪽이죠. 이쪽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뭐예요? 이쪽 부분. 즉 이쪽 부분이죠. 이렇게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이것들 있죠. 이 영역이 바로 어떤 영역이냐면은 바로 이 영역이죠. 즉 이 영역. 그래서 그림이 좀 복잡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은 화면을 앞으로 돌려가면서 차근차근 다시 그림을 머릿속에 익혀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한번 해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과연 P와 Q로 된 이 평면에서 이쪽 점을 딱 찍으면은 그 그래프는 어떤 형상을 나타낼까? 바로 이쪽을 딱 찍으면은 그것은 스테이블 어트랙티브 노드, 바로 그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낼 것이고, 만약에 PQ 평면상에서 이쪽을 한번 찍었다. 이 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 점에 대한 위상 평면에서 그래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 이 영역은 바로 어떤 영역이냐면은 스파이럴 포인트이기 때문에 스파이럴 포인트 같은 그러한 그래프가 위상 평면상에서 그려지겠죠. 그래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대충 설명을 듣고 이따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안정, 불안정 그러한 또 요소가 있거든요. 즉 위상평면에서 인계점 주위의 그래프 형상을 볼 적에 인계점 주위의 형상이 만약에 언스테이블 노드처럼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러면은 그 인계점을 언스테이블 노드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했고, 만약에 인계점 주위에서 디제너레이트 노드 같이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 그 인계점을 디제너레이트 노드라고 유형을 분류하는데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즉 인계점을 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사람을 인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그렇게 나타내지만은 또 사람을 지역별로 분류하고 싶다. 그러면 아시아인, 유럽인, 아메리카인 그렇게 나누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래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래프가 인계점 주위에서 어떻게 거동을 할 것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그 위상평면에서 그래프를 분류를 하면은 이렇게 6가지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관점으로 또 그 그래프를 분류해 보려고 하냐면은, 위상평면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흔히 Y1, Y2 평면상에서 그려놓은 그림이 바로 위상평면상 그림이잖아요. 이때 인계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원점이 인계점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안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 이 그래프가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보세요.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게요. 여기서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 때 이 그림의 화살표 있죠. 이 그림의 화살표가 인계점을 향하여 화살표가 이렇게 향해져 있으면은 이 그래프는 안정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거든요. 다시 한번, 위상평면상에서 인계점이 있다. 그런데 그 위상평면 인계점 주위의 그래프 있죠. 그 그래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화살표 방향이 인계점 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면은 이 그래프는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화살표가 만약에 바깥으로 향하고 있다, 즉 위상평면 Y1, Y2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물론 인계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어떤 그 그래프가 이렇게 막 그려지는데, 이 그래프에서 화살표가 바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는 불안정적 또는 안정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과연 어떠한 경우에가 안정적이고 어떠한 경우에가 불안정적인 그러한 요소가 되어지는가, 즉 PQ상으로 된 이 평면상에서 어떤 점에 있는 것들이 안정적인 점들이고 어떤 점에 있는 것들이 불안정적인 점들인가, 즉 어떤 점을 찍으면은 그 그래프가 위상평면상에서 그려질 때 화살표가 인계점을 향하여 들어오고 어떤 점이 인계점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PQ 평면상에서 이 행렬 A의 트레이스 있죠. 트레이스 A가 0보다 적거나 같고, 그리고 디터미넌트 A가 0보다 크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시킨 경우에는 그 그래프가 안정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가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이 조건은 PQ 평면상에서 어디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자, 트레이스 A, 즉 P 값은 0보다 적거나 같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A 값, 즉 Q 값은 0보다 크다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이 PQ 평면상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다? 바로 이 영역이죠. 이 영역. 이쪽 영역, 즉 이 축을 포함한 이사분면 영역이 있죠. 이사분면 영역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영역은 뭐예요? 불안정적이야. 즉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 화살표가 인계점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살표란 것은 뭐예요? Y1, Y2 값이 시간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Y1, Y2 변화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라고 약속하고서 화살표를 그리고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것이 안정적이라면은 불안정적인 것은 이제 나머지 요쪽 이 하나 이 총 이 세 군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안정 영역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안정적 조건이 이것이기 때문에 불안정 조건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 안정적 조건은 트레이스 A가 0보다 적거나 같고 디터미넌트 A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얘와 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AND 관계예요. 이것이면서 동시에 이거야. 그러면 불안정적인 경우를 나타내는 조건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조건에다가 not을 붙이면 되죠.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not을 붙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트레이스 A는 0보다 크고, 즉 트레이스 A는 0보다 크고, 그리고 이것이 AND이기 때문에 이번은 OR가 되죠. OR. 그리고 디터미넌트 A는 0보다 크다 했는데 이것에다가 not을 붙이면 0보다 적거나 같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자, 디터미넌트 A는 0보다 적거나 같다. 바로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은 불안정 조건이래요. 불안정 조건이란 것은 그래프에서 화살표가 인계점으로부터 바깥으로 계속 나가는 그런 그래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또 명심을 해 두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래프가 바깥으로 나가긴 나가는데 무한히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겠어요. 무한히 바깥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경우 한번 봐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러한 위상평면상에서 그래프가 있다. Y1, Y2.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를 한번 봐봅시다. 위상평면 Y1, Y2 상에서 어떠한 연립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타원이 나와버렸다. 그리고 이것이 화살표가 이렇게 향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원점을 향해서 화살표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안정적이라고 판정을 해줍니다. 왜 안정적이라고 판정을 해주냐면은 먼저 불안정적인 것부터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안정적인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불안정적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떠한 인계점이 있다면 여기는 물론 Y1, 여기는 Y2야. 이 인계점으로부터 어떠한 그래프가 화살표가 계속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 불안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바깥으로 나가긴 나간다고 할지라도 얘가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한대까지 가야 불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즉 타원 같은 경우는 얘가 원점을 향해서 들어오지도 않고 또 원점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 정해진 타원 궤도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뺑뺑뺑뺑 돌기만 돌잖아요. 저러한 경우는 일단은 무엇은 아니냐면은 불안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왜 불안정적인 것은 아니냐면은 불안정적인 것의 조건이 뭐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프가 화살표를 따라서 무한대로 뻗쳐나가야 된다겠어.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 돌기만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불안정적이 아니죠.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것에 대한 표시가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이쪽에가 들어가 있어요. 즉 얘가 이코르 있죠. 이코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축을 포함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축을 포함을 해서, 즉 센터를 포함을 해서 이쪽에 있는 그래프들은 다 실제 그려보면은 그 그래프들의 화살표가 인계점으로부터 무한대로 멀어지지 않고 인계점으로 향하거나 기껏해야 인계점 주위를 뺑뺑뺑뺑 도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 불안정적인 것은 안정적인 것에다가 not을 치우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디터미넌트 A가 0보다 적거나 같다고 나오잖아요. not을 치워버리면은. 그런데 여기서 이코르는 어때요? 빼줘야 되죠. 왜 빼줘야 돼? 디터미넌트 A가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은 인계점이 0,0 말고도 또 다른 데서 발생할 수가 있다겠잖아요. 앞 시간에. 여기서 디터미넌트 값이 제로가 되어지면은 y1'과 y2'이 제로가 되어지는 그 y1, y2 값이 0,0 말고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경우로 한정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바로
인계점이 0,0이 되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선형 열림 미분 방정식에서 인계점의 유형을 논의해 주겠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계점이 여러 개 나오게끔 하는 이것의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어지는 것은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터미넌트 A가 0보다 적거나 같다고 했는데 이코르를 빼주는 거예요. 이코르를 왜 빼준다고? 인계점이 0,0 딱 하나만 존재한 것만 취급해 주려고.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부터서는 직접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프 그려봅시다. 네, 시뮬레이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PQ 평면에서 인계점 종류들이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복습하는 이유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조금 이따가 시뮬레이션 할 때 그 시뮬레이션이 재미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먼저 가로축을 P축으로 잡았지요. 세로축을 Q축으로 잡았는데 여기 보이는 포물선 있죠. 이 포물선 자체는 디제너레이트 노드라 해가지고 Q는 4분의 1 P의 제곱 그렇게 되어진다고 아까 했지요. 또한 Q 값이 0보다 큰 Q축, 이 축 자체는 센터를 나타낸다고 했지요. 즉 센터 유형의 인계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녹색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 놓았죠. 이 포물선을 양분해서 이때 이 포물선 안의 이러한 점들은 스파이럴 포인트를 나타낸다고 했지요. 즉 나선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점들을 찍으면은 조금 이따 보면은 위상평면 Y1, Y2 상에서 나선형을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 이쪽 영역 있죠. 이쪽 영역은 스테이블 어트랙티브 노드라고 해가지고 안정적이면서도 끌어당기는 노드, 인력적인 노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그러한 영역이 되어지겠죠. 이러한 영역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재밌을 거예요. 이따 보세요. 그 다음 오른쪽 영역 있죠. 이쪽은 unstable 노드라 해가지고 불안정한 노드, 그러한 노드가 되어지는데 이것도 이따가 이쪽 점을 딱 찍으면 unstable 노드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위상평면상에서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Q값 있죠. 이 Q값이 0보다 적은 영역은 새들포인트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그래프 상에서 Q 이코르 제로가 제외된 이유, Q 이코르 제로는 즉 말해서 P축이죠. 이 P축이 이 그래프 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뭐예요? Q가 제로라는 말은 여기서 디터미넌트 A가 제로라는 말이기 때문에 인계점이 위상평면상에서 0,0 이외에서 또 생겨날 수가 있다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계점이 딱 위상평면상에서 0,0인 그것만을 취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Q 이코르 제로에 해당하는 P축은 모든 영역을 고려할 때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 도표에서 안정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은 모든 그래프 형태가 위상평면상에서 원점을 향해서 화살표가 향해지는 그러한 그래프를 안정 영역의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 그래프는 PQ 평면상에서 어떤 영역에 있는 것들이 바로 안정 영역에 속하는 그러한 그래프를 나타내주고 있냐면은 P 이코르 제로를 포함하는 이사분면이라고 했죠. P 이코르 제로라는 것은 Q축이죠. Q축인 Q축이 돼 이사분면이다. 즉 이쪽 이사분면을 말한다. 이 이사분면에 있는 점들은 바로 안정한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즉 화살표가 위상평면상에서 원점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뭐예요? 불안정 영역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차근차근 지금부터 이제 시뮬레이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을 들어가려면은
구글 크롬을 클릭을 딱 해보세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 주소를 넣어주세요. 이 주소가 바로 MIT 공대의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 주소거든요. 클릭을 딱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단번에 MIT 매스레츠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것은 지워버리고 매스레츠 이것을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리니어 페이지 포이트리에서 매트릭스 엔트리 그렇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을 해보세요. 여기를 클릭을 딱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할 일이 여기 클리어를 하세요. 여기 클리어를 딱 하고 나면은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드디어 아무것도 없지요. 이 깨끗해진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그래프가 무엇이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이쪽 축이 P축이고 이쪽 축이 Q축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보면은 이쪽을 점을 한번 쫙 찍어 보세요. 이쪽을 찍어 보면은 스테이블 어트랙티브 노드라고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은 A 행렬 있죠. 즉 이 점에서 P 값과 Q 값을 우리가 지금 찍었어요. P 값이란 것은 트레이스 값이고, 즉 트레이스 값은 지금 가로축이죠. 그 다음에 Q 값은 디터미넌트 값이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값은 세로예요. 그래서 이쪽을 점을 딱 찍으면은 스테이블 어트랙티브 노드가 딱 찍어지는데, 그때 해당되는 그 마트리스 행렬 형태가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2 그런 형태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서 식은 두 개라고 했잖아요. 즉 P는 A 플러스 T, Q는 AD 마이너스 BC, 식은 두 개인데 우리가 PQ를 이 점으로 결정을 딱 해줬을 경우에 결정해야 될 개수가 A, B, C, D 4개이기 때문에 A, B, C, D 4개 중에서 A는 0, B는 1로 고정을 시켜놓고 C, D를 그 PQ 값에 일치하도록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즉 P 값이 이거, Q 값이 이거 이렇게 되어졌다고 했을 때 이러한 PQ 값을 주기 위한 A는 0, B는 1로 놓았을 때 C는 마이너스 1, D는 마이너스 3.2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때 아이겐밸류는 여기를 딱 찍어주면 되어집니다. 아이겐밸류 이코르 고유값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사분면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어트랙티브 노드라고 해가지고 어트랙티브란 말은 끌어당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화살표가 이상평면 Y1, Y2 상에서 전부 다 이 원점이 임계점인데 임계점을 향하여 화살표가 어때요? 향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한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A, B는 0, 1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았는데 CD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2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CD를 보면은 C는 여기 마이너스 1로 되어져 있고 D는 여기 마이너스 3.2 그렇게 되어져 있죠. 아이겐밸류 즉 고유치는 리얼 값만 나오네요. 람다1은 마이너스 2.85 람다2는 마이너스 0.35 그렇게 나오지요. 한 가지 조금 아쉽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 초기값을 t=0일 때 얼마로 하겠다 그 마크가 있으면 좋을 것인데 그 마크가 없는 것을 보니까 아마 초기값을 t는 이코르 0일 때의 초기값 y1, y2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든다면은 이쪽을 y1, y2 초기값으로 잡았다. 그러면 그래프가 또 이렇게 되어지죠. 이쪽을 잡았다. 그러면 그래프가 또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쪽을 잡으면 이렇게 되어지고 아시겠죠? 지금 현재 여기는 테이블 어트랙티브 노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영역 있죠? 이쪽 영역은 임계점의 종류가 무엇이 되어졌냐면은 언스테이블 노드가 되어졌죠. 언스테이블 노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찍어 볼까요? 일단 이것을 지워버리게요. 지우고 난 다음에 이쪽을 한번 초기값을 이쪽을 딱 주었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그래프가 언스테이블 노드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초기값을 이쪽을 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쪽을 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쪽을 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임의의 노드에 대한 초기값을 줌으로써 그래프 형태를 달리 볼 수가 있어요. 또 PQ 값으로 이쪽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듭 말하지만 P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트레이스 값이고 Q라는 것은 디터미넌트 값이에요. 여전히 A는 0, B는 1로 고정이 되어져 있고 CD 값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여기에 찍은 초기의 PQ 값들에 의한 그래프를 그려내고 있죠. 또 여기 찍으면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새들 포인트 한번 해볼 거예요. 새들 포인트 같은 경우는 Q 값이 0보다 적은디라고 했잖아요. Q 값이 0보다 적다. 그 말은 디터미넌트 값이 0보다 적은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밑이 되어지겠죠. 여기서 보면은 그 사이안 색에 해당하는 이 영역이 되어지겠죠. 여기를 쫙 클릭해보면 안장점이 나오죠. 그래요. 또 여기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러한 PQ 값에 대하여 초기 값을 또 여기를 찍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를 찍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를 찍으면 이렇게 되고,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센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 센터라는 것은 이 Q축이라고 했죠. 즉 0보다 큰 Q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센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들은 다 지우고 클리어. 그 다음에 센터를 한번 쫙 찍어볼까요? 센터를 찍을 적에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센터가 정확히 찍어졌는가를 봐보려면은 얘가 정확히 Q축상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어때요? 이렇게 타원이 딱 나왔죠? 타원이 딱 나왔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도 안정, 불안정을 따진다면 어때요? 안정에 속하죠. 불안정에 속한다면 이 그래프가 무한히 밖으로 가면서 화살표가 바깥을 향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래프가 무한히 바깥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또 다른 센터를 찍으려면은 즉 P값이 0이 되어지게끔 맞춰야 되겠죠. 지금은 트레이스 값이 0.05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센터가 아니야. 자, 센터를 이제 0 나왔죠. 이 트레이스 값, 즉 P값이 0으로 나왔기 때문에 센터가 이렇게 딱 되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센터도 한번 그려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파이럴 포인트, 즉 나선점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나선점은 바로 이쪽과 이쪽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쪽을 딱 한번 찍어보세요. 나선점 어때요? 딱 나오죠? 그런데 이쪽은 이사분면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때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원점을 향하여 가고 있죠. 화살표가. 또 이쪽도 여전히 스파이럴 포인트 영역이라는 게 안정적인 스파이럴 포인트들이 이렇게 딱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이쪽은 즉 일사분면은 이쪽 노란 부분, 이쪽은 비록 스파이럴 포인트, 즉 나선점이긴 나선점이지만은 여기서는 불안정이잖아요. 불안정이기 때문에 이쪽을 딱 찍으면은 화살표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나선점이 될 거예요. 찍어볼까요? 어때요? 나선은 나선인데 화살표가 바깥을 향하고 있죠. 그래요. 여기 이쪽도 화살표를 보면 전부 다 원점에서 어때요? 바깥으로 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노드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새들 포인트인데 전부 다 원점에서부터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한 상태를 취하고 있죠. 이렇게. 다만 요 두 개 있죠. 얘하고 얘는 원점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았지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 컴패니언 매트릭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A, B, C, D를 직접 변경시켜 줌으로써 그래프 형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A, B, C들을 이렇게 변형을 해주면은 이때의 A, B, C, D에 해당하는 이 커서 위치가 지가 자동으로 또 표시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면은 커서가 여기에서 요리 가기 때문에 새들 포인트에서 unstable attractive node로 가는 그러한 경우가 되어지죠. 그러한 경우는 그래프가 방금 변했다시피 그렇게 바뀌는 거죠. 내 이야기의 결론은
A, B, C, D를 이렇게 변형시켜 줌으로써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고 그때의 그 그래프에 대한 PQ 값, 즉 트레이스 값과 디터미넌트 값을 이 그래프 상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또 아이겐밸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참고로 아이겐밸류가 리얼치와 이미지널치가 0이 아닌 상태로 같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되어졌습니까? 스파이럴 포인트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 쌍곡선 내부 스파이럴 포인트를 한번 찍어주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반응이 없죠. 이 쌍곡선 내부 십자 표시로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반드시 이쪽을 클릭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해주고 나면은 어때요? 람다 1이 리얼치, 이미지널치, 람다 2도 리얼치, 이미지널치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냐 어떠한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싶든지 간에 그렇게 해볼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아시겠지요? 여기를 컴패니언 매트릭스 형태로 해서 하려면은 A는 0, B는 1로 고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C하고 D만 나오죠. 그래요. 또 뭐 이렇게 하면은 다른 모든 영역은 전부 다 고유값이 리얼치만 나오죠. 이 포물선 안에서만 이미지널치로 나오고, 아시겠지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노달 소스 그렇게 나오잖아요. 노달은 그 노드, NOT의 형용사형이에요. 그 노달 소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소스라는 것은 화살표가 원점에서 바깥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때의 소스라는 표현을 적어주더라고요. 이것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또 하나 여기를 보면은 역시 이 화살표가 이 가운데 인계점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파이럴 소스 그렇게 나오고 있죠. 또 여기는 이 화살표가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스파이럴 싱크 그렇게 또 나오고 있죠. 싱크라는 것은 뭐냐, 그 여러분들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죠. 뭐 블랙홀로 빠진다 그런 말 같은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무튼 이쯤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은 그려 볼 수 있으리라고 판정을 하고,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